안녕하세요, 박병식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6월 교육정보 온라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카메라의 기원과 전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의 어원과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정 실무는 선택, 색상 보정하기, 주변 인식, 이동 편집, 인물 보정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는 초대작가 박병식입니다. 카메라의 기원과 카메라 옵스큐라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동굴 생활 속에서 일식 관찰이 목격됩니다. 인류가 동굴 생활하면서 일식 관찰하는 것을 벽화에 남겨 전해진다고 합니다. BC 5세기경 중국 경서에서 묵자, 장자의 기록 또는 BC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의 발견이란 기록에 있다고 합니다. 10세기경 아라비아의 과학자 아르베잔의 실험에 의해 관측됐고 13세기경 중국의 로저 베이컨에 의해서 시연됐다라고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까지는 태양의 일식 관찰하는 데 사용되었고요. 그게 14세기 16세기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수기 중에서 보인다고 합니다. 이때만 해도 그림자 속에서나 또는 어두운 곳에서 일식 관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후 일식 관찰하던 방법에서 그림 그리는 기구, 즉 카메라 옵스큐라로 카메라 옵스큐라는 이제 어원 있죠. 어두운 방이라는 그런 걸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카메라로 발전하게 되는 시효가 됩니다. 카메라는 방을 뜻하고요. 옵스큐라는 어둡다를 뜻합니다. 그래서 암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어두운 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 옵스큐라의 어원은 벽이나 창의 작은 구멍, 핀을 내서 그걸 통해서 외부의 상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측의 벽이나 스크린에 나타나는 것을 그대로 베끼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지요. 이때 형상은 좌우 상하 역상으로 나타납니다.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옵스큐라 형태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저것도 있죠. 보면 여기에 렌즈도 이렇게 있죠. 여기 렌즈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 렌즈가 쭉 나오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그림 그리기 쉽게끔 지금 카메라처럼 눈으로 보고 이렇게 그리게끔 만들기도 하고, 요게 이제 벽화에 남겨 있는 그런 이제 기록이죠. 여러 가지 옵스큐라를 보겠습니다. 요건 건축물 형태고요. 요거는 사진관, 지금의 사진관처럼 생긴, 요거보다 조금 진보된 겁니다. 요거보다. 근데 요거보다 조금, 요게 이제 진보된 거죠. 위에서 반사경으로 비춰서 바닥에다 놓고 그림을 그리게끔 하는, 요게 아주 상당히 진보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사진관의 지금의 말하면 사람이 방문해서 이제 그림을 그렸던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출사를 가는 거죠. 요게 출사 가서 현장에다 놓고 사람 앉혀놓고 그림을 그렸던 그런 여러가지 옵스큐라를 보고 계십니다. 카메라 옵스큐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림들입니다. 아주 섬세하게 그려졌죠. 진짜 선명하게 잘 그려졌습니다. 18세기 작가들이 그린 그림들인데요. 정말 사실감 있게 잘 그렸죠. 한번
사진에 대한 욕구,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 이래 중산 계급이 증가하면서 초상의 소유욕이 급증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초상화 한 점 반드시 소유했습니다. 계몽 사상으로 인한 인간의 시각적 의식상의 변화가 되고 기존의 회화적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의해 새로운 욕구가 생겨납니다. 발단은 카메라 옵스큐라의 광상을 연필로 베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고착시키는 방법이 요구되었습니다. 대량 복제에 대한 요구, 이러한 시대적 인식에 힘입어 지속적인 연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강광물질의 발견, 화학적 프로세스의 발전이죠. 은의 흑화 현상을 발견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거듭하며 발전시킵니다. 하여 헬리오그라피라고 하는 1826년에서 7년에 헬리오그라피라고 하는 이미지를 탄생시킵니다. 헬리오는 태양이고요. 그라피는 그림이죠. 태양에 그린 그림이라는 이미지를 최초로 탄생시키게 되죠. 요셉 니세플 이엡스에 의해서 18세기 초에 탈의 일종인 아스팔트 강광성을 이용 처음으로 정착에 성공합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이죠. 그러나 독자적인 사진의 발명자로 남지는 못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비밀주의, 지금으로 말하면 독재로 인한 상당히 말도 함부로 못하고 표현 또한 통제될 때이죠.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이 시행되는 시대여서 이 기술은 주목받지 못합니다. 하여 영국으로 가서 스폰서를 구하려 했으나 실패합니다. 낮은 강광성, 요오드화 은에 대한 평가절하, 노출 시간이 8시간이나 걸리는 등 이유로 실패하고 프랑스로 돌아오지요. 니엡스가. 근데 이때 니엡스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대사진의 기초를 발명한 다게로입니다. 이 다게로에 의해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죠. 다게로 타입, 이제 은판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1839년 완성합니다. 다게로는 18세기 사람, 18세기 19세기 사람이죠. 니엡스와 다게로는 서로 만나서 공동 연구를 하게 됩니다. 후 암울한 시대이기 때문에 암호 편지를 교신하며 더욱 발전시킵니다. 근데 완성되기 전에 니엡스가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그 후에도 다게로는 계속 연구, 개량, 발전하여 하이포 나트륨, 즉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정착 감광 판도를 높이고 렌즈를 밝게 하는 방법으로 노출 8시간이나 걸렸던 것을 10분으로 단축시킵니다. 드디어 이제 사진 발명을 공표하게 되죠. 사진 탄생의 날 1839년 8월 19일 프랑스 학자원의 과학 아카데미에서 당시 파리 천문대장이자 국회의원이었던 아라고가 대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다게로의 특허권을 프랑스 정부가 사서 세계에 개방을 하게 되지요. 다게로의 성공은 니엡스와의 만남이 행운과 니엡스와의 공동 연구 계약, 니엡스의 기술을 개량 발전시켜 실용화시키는 데 성공함으로 성공하는 거지요. 특허권으로 다게로는 6,000프랑의 종신연금을 받습니다. 매년 받는 거죠. 니엡스는 사망함으로 니엡스 2세가 4,000프랑의 종신연금을 받습니다. 이후 상업적 비즈니스를 통해 세계 각국에 보급되어 초상 사진으로 대유행을 하며 탈버트, 아처, 메독스 등 많은 연구가들이 힘을 입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죠. 1888년에는 코닥사에 의해서 롤필름 시대를 개막하게 됩니다.
이어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며 1975년에 스티븐 세션에 의해 일렉트릭 스틸 카메라가 탄생을 하게 되지요. 일렉트릭 스틸 카메라는 전자 카메라죠. 이게 탄생하게 되는데, 이게 6만 화소 정도의 화질로 사진은 카세트 테이프에 한 장에 저장하는데 22초나 걸렸다고 합니다. TV 모니터에서 볼 수 있었고 무게가 3.8kg나 되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최초로 개발된 디지털 카메라는 1981년 소니사에서 개발된 마비카는 마그네틱 비디오 카메라에 첫 두 글자씩 따서 이름을 붙인 거죠. 마그네트 비디오 카메라입니다. 스틸 사진을 찍어 TV에서 즉시 연결해 볼 수 있도록 했고요. 마비팩, 옛날 컴퓨터 프로피 디스크 같은 그런 마비팩이라고 하는 자기 디스크에 50장의 스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컴팩트 타입의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였다고 합니다. 이 카메라를 생산하게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 회사들이 이제 이걸 만들기도 하죠. 여기에 힘입어 1990년에 토마스 형제에 의해 포토샵이 등장합니다. 1990년 어도비사와의 계약 체결로 포토샵 1.0이 등장. 크리에이티브 슈트라고 하는 것이 CS죠. 창조적 집합체라고 하는데요. 사진을 더욱 풍요롭게 하지요. 자, 여기까지가 카메라의 기원과 전개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포토샵을 개발한 토마스 형제는 디자이너이자, 형은 디자이너고 동생은 프로그래머고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는 것이 대학에서 3학기 공부를 축약한 것입니다. 중간에 많은 자료가 있지만 여기서 줄이는 것을 이해 바랍니다. 다음은 사진의 어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의 어원. 사전적 의미는 사진은 백길사 참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베끼다, 그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8, 9세기경 중국의 백낙천, 백거이라고도 하죠. 중국의 이백, 두보와 더불어 삼시성으로 불리우는 시인이지요. 장안가로 많이 알려져 인 시인입니다. 비익조, 열리지를 말한 백거이 문헌에 그림 그리는 기구, 즉 카메라 옵스큐라를 보고 저것은 사진이다 라고 했답니다. 백거이는 필생의 저서가 3,800권이나 된다지요. 그 저서 중에 여행기 문헌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헌데 당 시대의 사진은 맞습니다. 카메라 옵스큐라로 그림 그리는 것을 보고 말한 것이니 진실된 사물을 그리는 것이니 베끼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현대 사진이 베끼는 것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진이 되었을까요? 의문이 들지 않나요? 포토그래피, 빛이 그린 그림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빛이 그린 그림이지요. 한자로 해도 광화가 되지요. 그럼 중국에서는 사진을 뭐라 할까요? 초빈 또는 쌍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진이라고 했을까요? 거기에는 유래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포토그래피라고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요한 네토네르라는 사람으로, 말의 어원은 그리스어인 포스, 빛, 그라퍼
그리다의 뜻을 합성어로 영국의 천문학자인 네트르는 의회 보고서에 포토그래피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것이 영어권 국가에 퍼지면서 정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포토그래피, 직업의 광화가 아닌 사진이 된 이유는 카미라 옵스큐라의 원리를 보고 중국의 백낙천, 즉 백거이가 처음 사용한 사진을 기록한 문헌을 본 조선의 외교관이, 당시에는 통신사라고 하죠. 외교통신사 뭐 그럽니다. 고종 황제 등극을 알리러 청나라에 갔던 조선통신사 일행 중 이의익이라는 사람이 동료들과 함께 러시아인이 운영하는 지금의 사진관, 당시에는 초상화 고착술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고, 이의익이 동료들한테 이것이 사진이라네 한 것이 사진으로 고착된 것이지요. 그 사진은 영국의 한 소장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 귀국한 통신사들이 주변에 자랑하며 이야기한 것을 듣고 황철이란 사람이 중국에 가서 사진술을 배워 최초로 사저를 개조하여 촬영소를 설치했으나 당시에 갑오정병 등 시련을 겪고 중국 등에 머물다 일본을 거쳐 귀국하여 다시 사진관을 개설하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김영원, 지훈영, 김주진 등이 1세의 사진인으로 기록되어 있죠. 사진관 촬영소도 차리고 그랬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 포토그래피가 사진이 된 유래가 이렇습니다. 혹자들은 일본을 통하여 들어왔다느니 하는 말은 믿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사진이란 말은 일본인이 조선을 침략하기 전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아시겠지요? 여기까지가 카메라의 기원과 사진의 어원에 대한 유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택 색상 보정하기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런 사진을 불러왔습니다. 이런 사진을 불러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 복사를 해야 되겠죠. 컨트롤 J 해놓고 여기서 요 하늘의 요 뿌연 구름 요걸 좀 하얗게 하고, 요게 요 핑크색 비슷한 요 등을, 연등을 붉게 좀 더 진하게 하고, 요 하얀 등은 좀 더 하얗게 하고, 요런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미지로 갑니다. 이미지로 탁 하면 조정에다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창이 하나 뜨죠. 요 창 우측으로 와서 쭉 내려 중간 밑에 선택 색상이라고 나옵니다. 요걸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붉은색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요 붉은색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 녹청, 마젠타, 노랑, 검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쿵 누르면 색깔이 쭉 나오죠. 요 색상이 없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검정색에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붉은색을 놓고 검정색에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을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내려서 여기서 검정색을 쭉 보면 더 붉어지죠. 이렇게 빼면 빠지고 보이죠. 이렇게 하면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건드리질 않죠. 네, 거기만 붉은색만 살짝 조금만 진하게 이렇게 일단 눈으로 확인을 이렇게 하시고요. 네, 해서 조금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요 흰색, 요기요, 요 하늘하고 밑에 저 하얀색 연등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시 클릭해서 흰색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할 것은 흰색에서 흰색을 덧칠하면 회색 계통으로 갑니다.
그리고 흰색에서 흰색을 빼버리면 더 하얘지죠. 요 확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검정색에서 움직인다고 했죠. 요 검정색에서 우측으로 더 가면 더해집니다. 그러면 가면 봐요. 뿌얘지죠. 오히려 더 회색 계통으로 가버립니다. 그럼 왼쪽으로 가면 하얘지죠. 색을 빼버리면 오른쪽으로 가면 뿌얘지고 밑에 연동도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이제 극대 극을 보여주는 거고요. 보정은 얼마큼 하는 게 정상이냐? 여러분들 눈으로 아 좋다라고 하는 정도만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뭐 이 정도 해도 되고요. 이 정도 해도 되고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요 녹청색 있죠? 요거 절자 써 있는 거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청 계열 클릭하고 요건 여기 녹청이 있죠? 요걸로 이제 조정을 합니다. 여기선 이렇게 빼면 어때요? 녹청색이 이상한 색이 돼버리죠? 이렇게 지나면 또 진해지죠. 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다라고 판단하는 그 색상으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서 만일 전체적으로 좀 화나거나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회색 계통으로 갑니다. 회색, 중간색. 이걸 놓고 요것도 역시 여기에 없으니까 검정색으로 조절하거든요. 이걸 한번 해볼게요. 봐요. 왼쪽으로. 회색이 다 빠져있고 어두워지고 그러죠. 요거를 적당히 회색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조금만 진하게 이렇게 해놓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아까 사진과 지금 사진을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요 부분 이렇게 요 부분인데요. 한번 보시고 요거를 껐다 켰다 한번 해볼게요. 눈을 껐다 봐요. 이렇게 원본이 이렇게 있던 거죠. 밑에도 요런 정도입니다. 이게 너무 과하게 되면은 과보정이 되잖아요. 요 정도 이렇게 살짝 보정만 해주시면 작품이 전부 더 돋보이죠. 그래서 색상 선택을 해서 보정을 하고요. 물론 여기 색상 범위를 선택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용인식 이동이라고 하는 메뉴를 가지고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인식 이동은 사진의 어떤 그 내용들을 자기가 편집하고 싶은 대로 이동해서 편집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람이나 어떤 그 특별한 어떤 거는 안 되고요. 패턴이 일정하고 잔디 패턴이나 어떤 그런 패턴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곳에 사람이 있는데 간격이 틀리거나 할 때 이동해서 편집하는 방법입니다. 영문 버전에서는 콘텐츠 어웨이 무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제가 이걸 꺼내 왔는데요. 요런 사진을 가지고 이제 편집을 할 때 요 작은 나무, 요 아주 또 더 작은 나무가 있죠. 그리고 요 큰 게 있고요. 이거를 여러분들 시선에 맞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상단에 맨 위에 이제 상단이 있죠. 상단에 보면은 요 위에 메뉴가 쭉 있는데 여기서 만일 내가 요걸 이동을 하려고 하면 어떤 걸 건드려야 하냐면 여기 이제 패치 툴이 있죠. 요쪽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쭉 누르면 이렇게 하나 스팟 도구 있고 벚꽃 브러쉬 있고 패치 있고 내용인식 이동 도구가 있죠. 정목 현상 도구가 있고요. 그래서 내용인식 이동 도구를 클릭을 하면 요 위에 상단에 요 메뉴가 바뀝니다. 한번 보시죠.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죠. 바뀌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요 부분
요게 이동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야 됩니다. 요게 만약에 이렇게 돼서 만약에 요 밑에 확장이라고 하면은 이동해서 거기서 또 하나가 생겨요. 이동을 해서 하나 또 생기고 이동을 해버리면 이게 옮겨지고 여기는 요 주변에 인식을 해서 그대로 또 메꿔져 버리죠. 예, 그런 방인데요. 확장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클릭해서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엔터를 탁 치면 여기 또 하나 생기죠. 그대로 생겨서 여기 있는 것도 그대로 있고 요것도 그대로가 있어요. 이렇게 확장을 하면. 근데 만약에 요거를 클릭해 가지고 이동을 딱 눌러버리면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대략 주변에 있는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거기서 요걸 그대로 이쪽으로 한번 옮겨 볼까요? 이렇게 맞춰 갖고 탁 놓고 엔터 딱 치면 이쪽이 없어지죠. 이쪽이 없어지고 옮겨집니다.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방법이 이제 요런 기능이 여기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요런 기능을 가지고 내가 요거를 요 큰 나무를 왼쪽에다 여기다 이렇게 딱 놓고 여기 작은 나무를 가운데다 놓고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놓고 싶다 하면은 그대로 이동을 하면 되죠. 요거를 자 먼저 이동을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 갖고 요걸 클릭해서 가운데쯤에다 이렇게 놔주고 딱 놓고 엔터 툭 치면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요거를 또 이렇게 대략 선택을 합니다. 해가지고 요거 이쪽을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이렇게 딱 놓고 엔터. 착! 이렇게 딱 이동이 되는데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이제 이상한 것들이 생겼는데요. 요거는 뭐 충분히 고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요거 갖다가 그냥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가서 자 이렇게 딱딱딱 눌러보면 그냥 그대로 딱 끝나죠. 그대로 이렇게 해주고 또 요것도 너무 끝에 있다 싶으면 요만큼 옮길 수도 있어요. 요렇게 해서 자 끄집어다가 여기쯤에다 탁 놓고 엔터 탁 없어지죠. 그래서 요런 것은 자기가 자기 시선에 맞게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런 겁니다. 사진 구도가 참 그렇죠. 요게 만약 요 사람 그림이 요 그림이 요것이 한 이 정도쯤 이렇게 와 있으면은 아주 좋겠는데 여기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거 뭐 복사 툴로 뚫어서 복사해도 되겠지만 요거를 한번 또 요거 똑같이 한번 옮겨 보도록 할게요. 네. 요것도 컨텐츠 어웨이 여기 가면 이동 꾹 누르면 여기가 내용 인식 이동 도구가 있죠. 요거를 클릭하고 여기를 쫙 대략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한번 클릭하고 이쪽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요만큼 여러분들이 맞게끔 난 요정도로 한번 놔볼게요. 딱 놓고 엔터. 잠깐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요게 조금씩 이렇게 표시가 나죠. 다른 데서 이제 불러왔기 때문에 포토샵의 색상 어떤 이동하는 것은 전부 이제 불러다가 붙이는 거죠. 다. 그래서 이런 거는 주변에 조금 이렇게 잘 다듬으면은 괜찮을 겁니다. 이거하고 아까 거하고 차이가 확실히 나죠. 그래서 요런 정도로 요런 걸 한번 방법을 해보고요.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이럴 때 이게 지금 잘 안 맞죠. 요 아저씨가 이쪽으로 조금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대략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옮겨볼까요? 이렇게 한 어느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오면 되겠죠? 요 정도? 네, 요 정도.
어떤가요? 이렇게 이동되고 요런 좀 흐릿한 거는 조금 다듬어서 이제 뭐 복사 툴로 이런 걸 이렇게 쫙 해서 좀 이렇게 좀 키워가지고 알트 누르고 복사해 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살짝 눌러줘도 될 거고요. 그죠? 이렇게 한번 이런 정보를 또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유용할 때가 있어요. 이 뒤에 패턴이 거의 같고 잘라져서 이동을 해도 표시가 잘 나지 않는 그런 사진은 이렇게 편집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얼굴 보정하는 방법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보정은 이제 요새 TV에도 나오고 카메라에서도 왜 얼굴 인식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얼굴 인식을 하면은 얼굴 인식을 해서 그 부분을 흔들어 주는 겁니다. 얼굴을 붉은색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카메라나 포토샵이나 컴퓨터에서는. 그래서 TV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화장을 저거 이상하게 화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화장한 때다가 그 후에 또 흔들어 주기 때문에 뽀샤시한 것이 좀 심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캐논 카메라하고 니콘 카메라하고 옛날에 뭐 사진관 카메라는 캐논이고 풍경 사진은 니콘이다 했던 얘기가 바로 그거 때문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캐논에서 얼굴 인식을 해서 얼굴을 뽀샤시하게 흔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적용을 해서 얼굴이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캐논을 인물 사진에서 굉장히 이제 선호했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이 바로 이 포토샵에서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토샵에서 바로 그런 방법을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보정하는 방법 여러 방법이 있어요. 뭐 채널 분리법이니 뭐 주파수 분리법이니 무슨 여러 가지 이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갖고 오죠. 여기서 이제 사진을 가지고 오면 사진에 있는 이 점 같은 거는 수동으로 빼줘야 합니다. 여기서 패치 도구로 딱 가서 요런 거는 살짝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옆에 있는 게 싹 덮어지니까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라든지 요 점 같은 거 시커먼 거 주근깨 같은 거 웬만한 거는 이제 색깔이 다른 거는 이렇게 빼줘야 돼요. 미리 수동으로 여기 요렇게 볼록 여드름 같은 거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이마에도 요렇게 된 거 살짝씩 빼주시고요. 이렇게 빼주시고 요 볼때기도 요런 거 살짝 뭐 안 해줘도 되지만 이런 거는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보정하기가 이렇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 장 복사를 해야 되겠죠. 복사를 하고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채널을 이용해서 하는데요. 요 채널 보면 요 채널이 없는 분은 여기 창에 가면 창에서 딱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도구들이 딱 나오죠. 요 채널에 가서 요거 체크를 하면 채널이 딱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요거를 이제 닫고 요 채널 요걸 닫아 봅시다. 그럼 채널이 없어지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요 창에 가서 요 채널을 여기 체크가 해제가 됐죠. 요 체크를 하면 채널이 탁 나옵니다. 그럼 요거를 요렇게 갖다 여기다 놓고 쓸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레이어 옆에다 놓고 쓸 수도 있고 레이어 밑에다 놓고 이렇게 갖다 움직이면 그냥 파란 선이 딱 생겨요. 거기다 딱 넣으면 거기로 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다 놓고 쓰시고요. 채널에서 RGB가 있고 빨강, 녹색, 파랑이 있습니다. 근데 포토샵은 요 얼굴을 빨간색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빨간색에다가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요 이미지 보이는 데 있죠. 여기를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면 이렇게 얼굴이 빨간색 부분 인식하는 부분은 전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럼 요거를 복사를 하죠. 컨트롤 J 딱 누르고 컨트롤 J 누르면 그 선택된 부분만 이렇게 복사가 되죠. 그래서 그 부분만 보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요 눈이나 눈썹이나
이런데 시커먼 부분 이런 데는 건드리질 않죠. 그래서 요걸 해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필터로 갑니다. 필터에 가서 흐림 효과에서 그 표면 흐림 효과로 갑니다. 표면 흐림 효과에 마우스 올리면 옆에 창이 하나 뜨죠. 요걸로 가서 흐림 효과, 표면 흐림 효과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런 창이 뜨죠. 이렇게 창이 뜹니다. 뜨면 제가 이제 설정해 놓은 게 있어. 설정 값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정 값이 벌써 적용이 된 거죠. 여기서 설정 값을 전부 없애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원래 이제 그 생을 그대로죠. 이렇게 생을 그대로인데 여기서 설정 값을 밑에 하고 뭐 2대3 또는 1대3 뭐 그러는데요. 그런 거 사진 크기에 따라 틀립니다. 틀리니까 그런 거는 내 눈에 맞춰서 위에 반경을 조금 많이 주면 요 주변이 쭉 반경이 많아져요. 그 다음에 한계 값은 뭐 얼마큼 한 5나 10 뭐 9 정도 주고 반경을 한 12 정도 이렇게 주면 이렇게 뽀샤시해지죠. 벌써 이렇게 이 눈 같은 데는 건드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요 정도만 보정해서 뭐 사진 주인한테 이렇게 보내줘도 아주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뭐 많이 하든 적게 하는 건 이제 여러분 눈에 달려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요거를 쫙 합치죠. 근데 이제 여기가 번질번질 하잖아요. 여기가 번질번질. 요 부분을 조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착 위에다가 이제 투명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갖고요. 여기에서 바탕색, 전경색 요거 나오는 거 있죠. 왼쪽에 요걸 따닥 하면 이런 게 뜹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여기 스포이드가 보이죠. 요 옆에 있는 색깔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딱 바뀌죠. 요걸 확인을 하면 그게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 요 브러쉬에 가서 브러쉬로 브러쉬를 체크를 하고서 위에 요 불투명도가 지금 이제 이게 원래 100이 돼 있죠. 요거를 한 10 미만으로 살짝 이렇게 내려놓고 여기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키워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브러쉬질을 해줍니다. 이건 조금 너무 적네요. 한 10으로 해볼게요. 10 이렇게 하고 1이 됐네. 10. 자, 이렇게 해갖고 여기 해서 요거를 갖다 한번 여기 부드러운 걸로 해야 되겠죠. 여기 부분 부드러운 아주 경도가 없는 걸로 해서 이제 마우스를 브러쉬를 클릭해 갖고 여기를 쫙 색칠해 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쭉쭉 칠해 주죠. 그 옆에 있는 색, 주변에 있는 색으로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쭉 내려가서 보면 번질번질한 게 없어졌죠. 어느 정도. 그러면 요 코 있는데도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눈을 한번 껐다 켰다 해볼까요? 이렇게 있던 것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있던 것이 이렇게 된 거죠. 요런 거를 투명 레이어 위에다가 칠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잘못했다 그러면 버려도 돼요. 여기서 여기 딱 해놓고 너무 없애져도 또 안 되니까 적당하게 칠해주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요쪽에도 조금 칠해줄까요? 이렇게 사사사사 요 콧등도 이렇게 사사사사 칠해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사사사사 번질번질한 부분 없애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컨트롤 E 여기서 딱 합치고 밑에 것도 딱 눌러서 딱 합쳐서 저장해가지고 번질번질한 게 없어지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